지난주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내가 1순위 후보라고 들었다. 나는 갈 마음이 없다. 라는 인터뷰를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사를 보면 홍명보 감독은 내가 1순위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우리 팬들, 울산 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일단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절을 했는데 이제 KBS의 기사를 보면 이제 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포엣과 바그너를 만나러 간다. 이임생 이사가 원래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홍명보 울산 감독을 선택을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난색을 보이면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결국에는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이제 그 1, 2, 3순위를 또 정하는 거잖아요. 3월달처럼. 그 명단에 1순위는 홍명보였다. 그리고 이제 2순위, 3순위, 뭐 4순위 이렇게 정할 때 그 안에 포엣, 그리고 이번에 바그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사스까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카사스는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바그너는 이번에 추가된 감독이고, 그리고 포엣 감독도 그 12명의 명단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위부터 4위 그 명단이 홍명보, 포엣, 바그너, 카사스 요 이제 그 4명인 걸로 결국에는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둔다. 이것 자체가 마음에 많이 안 들죠.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왜 1순위이냐? 홍명보 감독은 이미 계속 이제 거절을 했었고, 이제 울산 팬들에게도 당연히 예의가 아니고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도 예의가 아니니까 이거는 왜 계속 홍명보 감독을 올리냐? 라는 얘기는 일단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계속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 거절하고 있고, 그리고 K리그가 정말 진행 중인데 감독을 데려가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쨌든 이 규정상 K리그 감독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K리그 팀에 있는 감독을 영입하고 싶고, 그리고 감독도 동의를 한다면 구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갈 마음이 이제는 사실은 한 번은 전무로서, 한 번은 감독으로서 축구협회 내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나는 가기 싫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절을 했지만, 만약에 다른 감독이었으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K리그에게 어쨌든 존중을 하지 않는 계속 그런 이제 후보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혜성 위원장 및 전력강화위원회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홍명보 감독을 이제 위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1순위다 라고 위쪽으로 올렸더니 위에서 홍명보 감독이 적합하지 않다 라고 거절을 하면서 정혜성 위원장과 어쨌든 좀 갈등을 빚으면서 정혜정 위원장이 나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을 거절한 이유가 K리그에 대한 존중,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존중, 요런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전무 시절에 직언을 하고 전무 시절에 이제 그 내부에서 계속 이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쓴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을 거부하는 기류가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홍명보 감독을 거절했다라고 이제 KBS 쪽에서 지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애초에 그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근데 1순위로 올라갔을 때 홍명보 감독을 거절한 이유가 국내 감독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더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쓴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홍명보 감독을 껄끄러워해서 이런 걸로 이제 홍명보 감독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축구협회가 엉망으로 뒤섞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도자 협회가 요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지도자 협회다 보니까 정혜성 위원장 쪽에 이제 의견을 많이 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혜성 위원장을 방패막이로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도움을 안 주고 축구인들의 명예를 왜 이렇게 더럽히냐. 내부에서 이미 후보를 만들어서 올려도 거절하고 회장의 입맛에 맞는 감독이 올라오지 않아서 정혜성 위원장을 내치는 것이 맞는 거냐? 물론 이제 요 지도자협회에서 이제 국내 감독을
써야지. 약간 이런 투로 말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잘못되긴 했는데 요 멘트만 보면 사실은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홍명보 감독을 거절한 이유가 실력, 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데 왜 내국인 감독을 계속 이제 미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그 판단과 절차가 존재하는 게 축구협회라는 게 매우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임생 이사가 이번에는 연봉이나 이제 그 감독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예정인데 귀국하는 대로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던 홍명보 울산 감독까지 만나본 뒤에 결정을 내릴 것,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KBS에서 이것도 나온 얘기였죠. 어떤 거냐면 포획 감독이나 바그너 요 명단도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주중부터 나왔던 아놀드 감독을 축구협회 고위층이 좀 선호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축구협회 고위층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후보가 추가되거나 아놀드도 괜찮지 않을까, 아놀드도 협상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잡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엉망진창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제는 홍명보 감독은 거의 뭐 99.9%는 안 된다고 봐야죠. 홍명보 감독 자신이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두고 뭐 홍명보 감독을 만나고 뭐 그래 봐야 사실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애초에 뭐 홍명보 감독을 이제 올렸을 때 어쨌든 감독을 선임하는 건 이제 고위층 쪽이니까 도장을 찍는 건. 근데 그쪽에서 어쨌든 싫어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일단 그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둔다는 거, 이것도 문제고, 홍명보 감독을 싫어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아서,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감독을 선임할 때 그 축구협회 고위층에서 약간은 선호했던 히딩크 감독이 뭐 추천했다고 알려진 아놀드의 이름이 또 나온다는 거, 이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이 축구협회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혜성 위원장이 시작부터 어쨌든 말했던 거잖아요. 국내 감독, 외국인 감독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보자.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실력으로만 판단을 해서 순번을 세우고 실력으로만 보고 실력으로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 내에서는. 그런데 실력으로 되지 않고 어디는 국내파를 선호하고 어디는 또 이 국내파를 선호했는데 그 홍명보 감독은 나는 싫어, 본인의 이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또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가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그 선호도, 본인과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로 지금 그 우리 축구협회가 판단 기준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국내파를 오랫동안 밀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코치진도 이제 구성을 해서 해외 감독이 오더라도 코치진을 국내 코치진으로 좀 붙여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근데 뭐 그것도 문제지만 정혜성 위원장만 문제는 아니다. 축구협회도 당연히 이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김판곤 위원장이나 홍명보 이제 전무 당시 그 분들이 했던 프로세스나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어쨌든 남아있지 않은. 그때도 어쨌든 홍명보 당시 전무가 이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건, 내가 축구협회에 있어봤지만 전력강화위원회를 아무도 서포트해주지 않는다, 제대로 서포트해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 정혜성 위원장을 뭐 감싸고 그런 것보다는 축구협회가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정혜성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축구협회의 시스템도 매우 이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축구협회가 정혜성 위원장을 선임한 것도 본인들이 선임한 거잖아요. 정혜성 위원장이 누가 봐도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요. 3월달 임시감독, 6월달 임시감독, 감독은 뭐 놓치고 국내파 이제 약간 밀어주려는 경향도 좀 있고 좀 고집스러운 경향도 있고 누구는 또 안 만나고 등등등. 봤을 때 정혜성 위원장이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데 이 자리에 세운 것도 결국에는 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도 이거는 매우 큰 잘못이고 여전히 이번에 국내파를 이제 거절했다. 이게 정혜성 위원장이 국내파를 선호해서 이 선호한 것을 이제 축구협회가 국내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감독들이 있는데 국내파를 왜 고집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매우 기형적이다. 그리고 이 황금 세대를 우리 축구협회가 이렇게까지 좀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제 미안함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미안함을 우리 축구협회가 과연 가질까? 그런 씁쓸함도 든다.